네. 한서영님 이렇게 보면 영어도 하시고 프랑스어도 하시고 스페인어도 하시고 이렇게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에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으시면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물론 공부니까 학습에 따르는 스트레스는 있겠지만 언어를 배우고 언어를 안다라는 것, 외국어를 안다라는 것의 매력이 뭔가요? 네, 가장 큰 매력은 아무래도 그 언어를 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직접 소통할 기회가 훨씬 넓어진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다양한 만남 속에서 제가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못 느끼는 부분들을 다시 발견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외국인이 아시아 언어 중에서 동그라미를 쓰는 유일한 글자가 한글이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그런가요? 그 친구는 이제 동그라미가 있으면 얘는 한글이야 이렇게 구별하는 친구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 공기처럼 당연한 식당의 공짜 반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우리가 사소하게 당연하게 여기는 부분들을 다시 살펴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나라의 가치관을 들으면 그 가치관을 떼놓고 보면 큰 의미가 없고 그 문화와 맥락을 살펴야만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경험을 할 기회가 많아지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영어 동화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영어 읽기나 쓰기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그런 쪽 부분을 잘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영어 쓰기를 위한 학습법이나 그 노트 정리법, 관리법이 있으시면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예전에 영어 가르칠 때 주로 가르쳤던 대상이 직장인이나 대학생 분들이셨는데요. 제가 이분들께도 동화책 리뷰 쓰기를 33권을 달성해 보라고 조금 권해드렸어요. 이 33권 정도면 어느 정도 성과를 보면서도 너무 막 100권, 1000권처럼 무리한 요구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성취감을 유지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동화책 리뷰 쓰기 33권을 달성하신 분들을 보면 영어가 갑자기 이렇게 확연히 눈에 띄게 느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추천드린 대로 리뷰 쓰기를 동화책 33권을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리뷰라는 게 꼭 정말 내가 모든 문장을 영작을 하는 게 아니고 본문에 있는 거 그냥 떠올리면서 정리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어로라도 적어두시면 다른 책 보실 때 그 문장이 막 찾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간접적인 효과가 있고 이렇게 33권 정도 써보시면 일상적인 감각으로 아웃풋하는 게 약간 익숙해지세요. 이때 더 동화책을 챕터북 단계로 계속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걸 병행하기를 오히려 추천드리는데 이 단계에서는 이제 본인의 관심사에 맞는 영어 원서와 한국어 번역본이 같이 된 책을 구할 수 있으면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주로 저는 경영이나 사회과학, 심리학 분야의 책들이 1대1로 대응이 잘 되기 때문에 그쪽 분야의 책들을 추천드리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쓸 것 같은 한국어 문장을 먼저 정리하시고 그 문장에 해당되는 원서의 문장을 찾아서 정리하시면서 그 부분을 계속 읽고 정리해서 반복하시면 자기가 쓰는 표현에 단권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 원서만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약간 너무 문장이 학술적이거나 문어체 정도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화책을 같이 병행하시면 자연스러운 감각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그 질문지를 드렸을 때 인풋과 아웃풋이 충분히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영어 실력이 한 단계 상승되는 걸 경험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영어 원서 읽으면서 영어 토론했던 그 스터디라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영어 동화책이니까 영어 원서나 동화책을 읽으면서 같이 스터디를 할 수 있는 활용 팁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말씀드린 그 원서
영어 토론 스터디는요, 대학교 때 비슷한 관심을 가진 친구들 서너 명이서 6개월 동안 책 한 권을 정해서 같이 진행했던 스터디고요. 그때 저희들의 관심사가 거의 모든 세대의 대학생들의 고민이 앞으로 졸업해서 뭘 하고 먹고 사나에 관한 거니까 저희도 그때 읽은 책은 사회과학 책이었는데 시장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연애 뭐 무슨 그 자기 개발이 아니라 시장 경제 어려운데요. 네, 실제 책은 사실은 부유한 노예들이라고 네, 그때 클린턴 행정부 때 네, 뭐 글을 쓰신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사회가 이렇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러이러한 걸 준비해야 된다 이런 류의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했던 방식은 챕터별로 매주 공부를 할 때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영영사전으로 각자 알아서 찾아보고 이해를 하고 만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도 모르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나서 너 이 부분 어떻게 이해했니? 이렇게 영어로 물어보고 사실 영어로 물어봐도 나도 모르겠어 이런 경우도 많았고요. 그런 식의 영어 토론을 하다가 처음에는 내용 요약도 하고 모르는 걸 영어로 질문하는 걸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 끝에 가면 다들 고민이 그 당시에 앞으로 진로의 불안이니까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나 하는 잡담으로 그치게 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효과를 많이 보게 된 게 우리가 보통 회화학원에 가면은 토론반에 들어가면 앉아있는 동안에 맞아 아까 그 말 못했는데 집에 가서 생각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되는 게 한 책 전체가 같은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내용에서 지난번에 못했던 말 준비해가지고 연습해 오는 효과도 있었고 그리고 그 저자도 저희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책 200페이지, 300페이지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저희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말이 책 뒷면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굳이 원어민 선생님의 교정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교정의 효과도 보면서 많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영어 어느 정도 잘 하시니까 지금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고 계세요? 저는 외국어라는 게 결국은 제가 원하는 어떤 상황에 어떤 식으로 그 언어의 특성을 가지고 매칭시키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껏 공부하면서 꽤나 다뤘던 주제들은 그냥 어느 정도의 감이 있는데 저도 처음 접하는 주제 같은 경우 직역을 하면 뭔가 어색하기 때문에 멈칫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직역을 한다기보다는 처음 접하는 주제가 있으면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영어로 된 채널을 먼저 살펴보고 그런 식으로 또 인풋을 채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어와 한국어 번역서를 같이 구할 수 있는 책을 내가 필요한 부분만 정리하면은 좀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고급 표현을 단시간에 빨리 익힐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일부러 영어 유튜브 영상을 영어로 만들면서 아웃풋의 기회를 의도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영어 공부하는 걸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많이 힘들어 하시는 학습자분들에게 좋은 말씀 한번 전해주세요. 네, 사실 그 외국어라는 게 결국은 소통의 도구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좀 그 외국어를 잘하는 거에 대해 너무 과대해서 평가하는 문화도 있고 문법 틀리는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좀 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목적이 소통이어야 되니까 소통에 그러니까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어를 잘하면 사실 그 개인이 즐거운 거지. 어떤 도구를 획득한 거지. 그게 막 사회적으로 잘한다 이렇게 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 때문에 약간 더 주눅이 드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 소통에 중점을 둬서 성공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해외 나갔더니 바디랭귀지면 다 돼, 아니면 단어만 해도 다 돼 이러면 소통은 가능하겠지만
다만 소통의 깊이가 얕겠죠. 좀 더 깊이 있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미세하고 세련된 표현들, 내가 하고자 하는 뉘앙스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공부가 곁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작점이 동화책이 아닌가 싶습니다.